제가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어머니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좋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지수는 이혼한 후 15년 만에 엄마 같았던 시어머니를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약봉지를 움켜쥐고 떨고 있는 주름 깊은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던 오후였습니다. 주인공 지수는 익숙하게 한울시장의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장바구니가 오늘 그녀가 해결해야 할 임무의 무게를 묵묵히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장에서 벌써 10여 년을 장을 봐온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딸 세아를 20살의 대학생으로 키워낸 억척스럽고 강한 어머니 지수에게 시장은 고된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활기를 얻는 장소였습니다. 지수 씨 오셨어요? 오늘 배추 정말 실해요. 속이 꽉 찼어.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우리 세아가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요. 항상 좋은 배추로 담가줘야 든든하더라고요. 그녀는 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환한 빛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키우는 딸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지수를 지난 15년간 버티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좋은 거 골랐죠? 그녀는 포장을 마친 배추 봉지를 장바구니에 넣고 이제 세아가 좋아하는 단감을 사기 위해 과일 가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콜록, 콜록. 익숙한 듯 낯선 기침 소리가 지수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소리는 가까운 약국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국 앞에는 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등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깊이 굽어 있었고 야윈 손은 하얀 약봉지를 꼭 움켜쥐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으며 뺨은 깊게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갑자기 터질 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느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실루엣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설마 그분일까?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지수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가슴속의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약봉지를 가방에 넣으려다 또다시 심한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길고 힘든 기침이었습니다. 그 기침 소리에 지수는 숨을 멎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문을 나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 시어머니 미경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정통으로 맞은 듯 쇠약해진 모습이었지만 지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1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수많은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애써 참아왔던 원망도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자신을 챙겨주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도,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충격과 연민도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장바구니를 쥔 손도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현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에 깜짝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견뎌낸 두 사람이 잠시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시장의 소음, 상인들의 외침, 사람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입가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맞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고 쉬어 있었습니다. 억양은 반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세월의 고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미경 역시 지수를 알아본 순간 쥐고 있던 약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했던 미경.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척척 해내시고 시장 상인들과 큰 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으시던 활기 넘치던 그분이 이렇게 작고 쇠약해져 계실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감정의 무게와 충격에 그녀는 그대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억울함과 미안함, 그리고 애틋한 연민이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감정이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녀와 미경을 힐끗 돌아보았지만 지수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미경의 야윈 얼굴과 떨리는 손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억울함을 토해내는 절규이자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초라한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지수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터져나오는 오열을 멈추지 못하자 미경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미경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길이 지수의 팔을 스쳤을 때 지수는 비로소 15년의 공백이 만들어낸 깊은 골짜기를 실감했습니다. 지수야, 일어나거라.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 미경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반말을 쓰는 그 오랜 습관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과거의 당당함 대신 깊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미경을 올려다보자 미경은 그제야 시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아닌 한 노인으로서의 초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경의 뺨은 생기가 없이 홀쭉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비단결같이 단정했던 옷차림은 낡고해진 코트와 많이 다른 신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은 지수의 마음을 깊은 아픔으로 후벼 팠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디 많이 아프세요? 그 약봉지가 제법 두툼해 보이는데 아까부터 계속 기침하시고. 지수의 시선은 미경의 손에 꽉 쥐어진 하얀 약봉지에 머물렀습니다. 두툼한 약봉지는 미경의 현재 건강 상태를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다. 별일 아니다. 미경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하게 길게 이어지는 기침이었습니다. 미경은 아픈 듯 한 손으로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수의 가슴은 죄어드는 듯 아팠습니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문을 나서던 자신을 말없이 지켜보던 미경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미경의 표정은 어땠을까? 이제 와서 생각하니 미경 역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을 그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노에 차있던 그때의 자신은 시어머니가 아들 편만 드는 것 같아 미경을 매몰차게 원망했지만, 이제 지수는 미경 또한 한없이 힘들었을 어머니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잘 지내고 있었니? 그녀의 눈빛에는 15년간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냥 살고는 있어요. 지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았지만 갑작스러운 재회에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수많은 회한과 질문들이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지수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사무직으로, 저녁에는 과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단함을 쇠약해진 미경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은 지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30살 초반의 며느리가 어느새 40대의 중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며 미경 역시 세월의 흔적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수의 얼굴에도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은 이내 가장 궁금했을 질문을 꺼냈습니다. 딸은, 세아는 어떻게 지내니? 손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미경의 목소리 깊은 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를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잘 커요. 이제 21살이 됐어요. 대학교 2학년이에요. 지수의 대답에 미경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손녀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미경의 표정을 지배했습니다.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컸구나. 미경은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손녀가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 착하게 잘 컸구나. 미경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지만 손녀가 바르게 자란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 듯 했습니다. 미경은 또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욱 심해 보여 기침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너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지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미경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혼자서 약국을 오가며 이렇게 힘겹게 지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금 혼자 사세요? 지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산다. 미경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담담함 속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이 기다리고 있을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북적거리던 그 집이 이제는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 준영은 이혼 후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로 미경은 정말 홀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 남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준영 씨는 어떻게 지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딸의 아버지였고 미경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었으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순간 어둡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야 미경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은 연락이 안 된다.
미경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 단절되어 있던 사이라 어색함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어머니, 지수도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갑작스러운 만남에 정리되지 않은 채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리움, 미안함, 원망, 걱정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은 더욱 굽어 보였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씩씩하지 못했습니다. 약봉지를 꼭 쥔 그 작은 손이 지수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지수는 미경의 쇠약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이 시장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오직 미경의 쉰 목소리와 그 하얀 약봉지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왔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방금 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금요일 아침, 지수는 미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이 대문을 나선 후 처음으로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지수예요. 문을 두드리자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왔구나. 들어와.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휑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당의 화분들도 줄어 있었고 집 전체가 낡은 분위기였습니다. 미경은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지만 내시경 검사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금식 중이라 얼굴이 매우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식하고 있어서 그래.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미경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는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지수는 미경의 옆에 앉아 묵묵히 미경의 손을 잡아들였습니다. 미경이 검사실로 들어가자 지수는 혼자 대기실에 남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미경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검사 때문에 힘드셨는지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좀 힘들긴 하네. 별일 아니야. 미경은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금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미경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죽이라도 끓여 드셔야겠어요. 제가 끓여 드릴까요? 미경은 처음에 사양했습니다. 아니다.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수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결국 미경은 지수의 간절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미경의 집에 들어와 부엌으로 들어선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엌도 예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작아졌고 식기들도 줄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미경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거죠.
지수는 대답했지만 이 부엌에서 미경과 함께 요리하며 웃었던 예전의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죽이 다 끓었을 때 지수는 미경에게 죽을 대접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죽을 먹었고 맛있네 라고 말하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지수는 미경이 죽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외로움과 고독을 실감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정말 힘드시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미경의 마음에 담긴 외로움을 건드렸습니다. 뭐가?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니?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지수는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을 다 먹은 미경이 잠시 쉬는 동안 지수는 그릇을 치우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어머니.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미경은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미경과 함께 보낸 시간이 따뜻했지만 미경의 외로운 모습과 준영 씨의 무책임한 안부가 떠오르면서 그녀의 마음은 다시 어수선해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지수는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미경이 뒤에서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갑을 놓고 간 것을 가져다 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미경이 지갑을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미경을 보는 순간 15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때 절 안 잡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친엄마 같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어머니 생각했어요. 왜 아들만 생각하셨어요? 저는 뭐예요? 저는 정말 가족이 아니었나요? 지수는 흐느끼며 절규했습니다. 미경은 지수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지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비로소 깨달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미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가 좋았는데.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나도 많이 후회했어. 정말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은 골목에서 마주보며 울었고 15년 동안 쌓여있던 아픔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에서의 격렬한 감정 폭발 이후 며칠 동안 지수와 미경은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미경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억울했던 감정이라고 해도 아픈 어르신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한편 미경 역시 지수의 말들이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지수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미경은 혼자 중얼거리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지수는 용기를 내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수예요. 지수야. 미경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지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말을 한 거다. 미경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픈 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수는 다시 한번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지수야, 나와서 이야기하자. 미경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네, 할 말이 있어요. 지수는 미경과 단둘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장 앞 하늘포차에서 만나자. 지금. 미경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수는 놀랐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하늘시장 앞에 포장마차,
하늘포차에서 만났습니다. 겨울밤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국물 끓는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라면 2개 주세요. 미경이 주문했습니다. 어머니, 매운 거 드셔도 돼요? 위 안 좋으시잖아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미경은 대답했지만 라면이 나왔을 때 빨간 국물을 보고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면만 건져서 앞접시에 담아드렸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 얘기다. 전 남편 준영 씨 이야기가 나오자 지수는 긴장했습니다. 그놈 정말 개념이 없었어. 이혼 후에도 한동안은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했거든. 그때는 내가 줬지. 미경의 말에 지수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큰 돈을 달라고 하더라. 미경은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사업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진 돈 거의 다 줬지. 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돈을 다 사기당했어. 그놈이 불륜 상대에게 다 털렸더라. 미경의 말에 지수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도 안 돼. 채무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였다. 그래서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오는 것도 그때 알았지. 그놈이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았더라. 지수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미경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혔다.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거야. 어머니, 그럼 지금 돈 한 푼 없어? 병원비도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경의 고백에 지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널 버리고 아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둘 다 잃었다. 어머니, 그때 내가 너를 붙잡았어야 했어. 그놈보다 너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미경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다니. 지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경이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를 아꼈지만 그놈의 아들 때문에 너에게 몹쓸 짓을 했다. 미경은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두고 간 거다. 미경은 손수건을 지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15년 전 지수가 미경에게 선물 받았던 것과 같은 세트의 연한 분홍색 손수건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어머니도 힘드셨잖아요. 지수는 미경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서로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지, 뭐. 병원비만 낼 수 있으면 다행이다. 집은 곧 넘어갈 거야. 이미 각오하고 있다. 미경의 말에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 미경은 지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왜요? 저는 괜찮은데.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혼자 살림하느라 힘든데 늙은이까지 떠안을 수는 없지. 어머니는 늙은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 집에 오세요. 세아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말?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패 끼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인데.
지수의 말에 미경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원래 저희 가족이었어요. 지수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시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하얀 약봉지를 꼭 쥐고 떨리던 그 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무의식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큰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듯한 답답함에 지수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뒤척여? 잠이 안 와? 옆방에서 딸 세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얼른 자거라. 지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시장 골목에서의 충격적인 재회로 인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경을 향해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혼 당시 아들 편을 들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친정 어머니처럼 자신을 아껴주셨던 과거의 기억과 홀로 병든 채 살고 계신 초라한 모습에 대한 깊은 연민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지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혼자서 저렇게 아픈 몸으로 약을 지어 오시고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홀로 지내실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침 식사 중 세아가 지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역시 가족은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지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딸에게 미경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그녀 자신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준영 씨의 어머니이자 세아의 친할머니인 미경의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서 쉽게 꺼낼 수 없는 금기어와도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지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미경에게 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지수는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준영 씨의 외도가 밝혀졌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미경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들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상황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이제 와서야 미경의 입장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의 슬픔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쇠약해진 미경의 모습을 보니 과거의 모든 원망이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퇴근길 지수는 혹시나 미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에 다시 한울시장 근처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약국 앞도 골목도 미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지수는 문득 예전에 쓰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초 미경이 감기에 심하게 걸린 자신에게 정성스럽게 건네주었던 연한 분홍색 손수건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예쁘지? 우리 며느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 그때 미경의 따뜻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정 어머니를 여인 지수에게 미경은 정말 친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수는 손수건을 꼭 쥐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을까? 왜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매몰차게 돌아섰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지수는 문득 미경이 어떤 병으로 약을 드시는 건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는 곧바로 그 시장 근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님은 시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미경 할머니 말씀이시군요. 위장약 드시러 자주 오십니다. 만성 위궤양이 있으셔서 꾸준히 약을 드셔야 해요. 빈혈도 좀 있으시고요. 약사님의 말에 지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재검도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던데 이번 주 안에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시경 검사 예약하셨대요. 약사님의 말을 들은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검사라니. 아프신데 혼자 가시는 건가? 누군가는 함께 가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 지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미경을 향한 연민과 걱정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 외면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경의 재검 날짜가 임박했다는 사실은 지수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던 지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아픈 몸으로 병원에 가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연한 분홍색 손수건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손수건은 미경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 여전히 부드럽고 고왔습니다. 이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지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에 걸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예전 번호가 그대로일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수화기 너머로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지수에게는 너무나도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수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감에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전화를. 미경도 놀란 듯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15년의 세월을 건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날까? 미경의 대답에 지수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미경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답했습니다. 한울시장 근처에 작은 찻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뵐게요. 지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서 안부라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찻집까지 가는 길에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계속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찻집에 먼저 도착한 지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미경을 기다렸습니다. 밖에는 늦가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찻집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10여 분 후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우산을 접으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지수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미경은 지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드실래요? 지수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따뜻한 차면 좋겠다. 미경이 답했습니다.
지수는 따뜻한 차 2잔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미경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네.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네요. 지수도 어색함을 감추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가 나오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습니다. 미경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잔을 들 때 살짝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손이 아니다. 괜찮다. 요즘 좀 그래. 미경은 손을 황급히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수는 미경의 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더 가까이 보니 정말 많이 야위었습니다. 어머니, 밥은 잘 챙겨 드시고 다니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부터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먹고는 산다. 미경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속에서 혼자 식사 준비를 하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봐. 미경은 대답 후 또 기침을 했습니다. 지수는 약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검도 받으셔야 한다고 들었는데 미경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약국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지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곧 가야 하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세요? 이번 주 금요일. 혼자 가세요? 지수의 질문에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니까. 미경의 대답이었지만 지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시경 검사인데 혼자 가시기에는 부담스러울 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함께 가드릴까요? 지수의 제안에 미경은 깜짝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너 힘들 텐데. 혼자 가시기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제가 함께 가고 싶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에 미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수락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꼭 함께 가고 싶어요. 그럼. 고맙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요일 아침에 미경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수는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하늘 포차에서의 눈물겨운 대화 끝에 미경을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경의 쇠약해진 모습과 준영의 몰락이라는 슬픈 진실 앞에서 15년간의 원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연민과 책임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와 딸 세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는 이 중대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모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미경을 모시다가 과거의 앙금이 다시 붉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그래서 할머니 언제 오시기로 했어? 방 청소 내가 미리 해놓을까? 딸 세아가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아야, 할머니 위가 많이 안 좋으시대. 빈혈도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시기로 하긴 했는데. 지수는 미경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운을 떼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 그럼 우리 집에 오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세아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세아에게 할머니는 그저 사랑하는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끼리 결정할 일은 아니야. 지수는 시어머니가 자신들에게 폐가 될까봐 거절했던 말을 빌려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어르신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생활 패턴도 다를 텐데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걱정도 돼. 세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뒤로 빼?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었잖아. 할머니 마음도 힘들겠지만 엄마 마음도 지금 완전히 정리 안 된 거 아니야? 세아는 직감적으로 엄마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아직도 할머니한테 서운한 거예요? 딸의 직선적인 질문에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복잡한 문제라고 했잖아. 복잡한 게 뭐예요? 할머니는 혼자 계시면서 힘드신데 우리는 가족이라면서 왜 모시지 않아요? 엄마는 진짜 이기적이에요. 세아가 갑자기 소리치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딸의 격렬한 반응과 날카로운 지적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홀로 거실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간 애써 외면했던 감정의 앙금들이 모녀간의 갈등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저녁도 먹지 않고 문을 잠근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딸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학교에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딸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던 지수는 결국 점심시간에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퇴근 후 미경의 집으로 간 지수는 미경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셔야죠. 세아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고맙지만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어. 너희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미경은 끝까지 완고했습니다. 자신이 아픈 몸으로 가서 집만 될까 두려웠습니다. 방해가 아니라고요. 어머니, 제발 저희랑 함께 사셔야 해요.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요. 지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도 같이 살고 싶어. 미경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오세요. 정말 괜찮겠니? 미경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미경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씩 준비해 볼게. 지수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어. 정말요? 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딸이 갑자기 지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어제 소리 지른 거. 모녀는 서로를 안고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온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 짐 정리를 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미경은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에 몸을 움켜쥐었습니다. 위궤양 악화로 인한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위장약을 찾아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약봉지를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안 되겠구나. 미경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몸으로 며느리 집에 가서 집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수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어 혼자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1시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미경 할머니 보호자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지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의사입니다. 할머니가 복통으로 오셨는데 위궤양 출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어요. 지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미경을 본 순간 지수는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왜 참으셨어요? 아프시면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너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의사는 위궤양 악화로 출혈이 있었으며 하루 이틀 경과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는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맙다, 지수야. 미경은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 두면 안 되겠구나. 내 두려움 때문에 이분을 놓칠 뻔했구나. 새벽녘 미경이 깨어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희 집에 가도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어머니. 빨리 오세요. 걱정 마세요. 지수의 단호한 대답에 미경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은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지수와 세아의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지수는 모든 과정을 함께했고 딸 세아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세아가 병실에 들어서며 활짝 웃었습니다.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적 귀여운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예쁜 손녀. 정말 많이 컸구나. 미경은 세아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거죠? 제가 할머니 모시고 싶어서 엄마한테 계속 말했거든요. 세아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가 너무 신중하셔서 기회를 놓칠까 봐요. 세아의 익살스러운 표정에 미경과 지수는 웃었습니다. 지수와 미경 사이의 15년간의 응어리를 세아의 순수한 마음이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세 사람은 함께 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의 짐은 단출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몇 개의 소중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 쓰세요. 세아가 자신의 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혼자 쓰기엔 충분하네. 미경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세 사람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미경의 위 건강을 위해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때요? 너무 싱거워요? 세아가 만든 된장찌개를 미경이 맛보았습니다. 맛있네. 정말 잘 만들었어. 할머니의 칭찬에 세아는 기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경은 세아에게 어렸을 때 호떡을 사주고 그네를 밀어주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세아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 됐을 거다. 우리도 할머니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요. 할머니가 오시고 나서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미경의 위궤양이 많이 호전되었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잘 돌봐주시는 것 같네요. 이대로만 계속 관리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안도했습니다. 몇 달 후 계절은 완전히 바뀌어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딸 세아가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지수와 미경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그때 이혼할 때 말이에요. 저도 잘못한 게 있었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주셨으면 했어요. 하지만 말씀 못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부담 드릴까 봐서. 지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지수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저도 고집부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연락도 안 드리고, 지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해해. 너도 상처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미경이 지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수도 미경을 꼭 안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세아가 돌아왔고 세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가 첫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세아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는 남은 날을 너희들과 함께 보내는 거. 미경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서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요. 지수의 소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과 병마도 막지 못한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치유되었고 이제 세 사람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으로 말입니다. 봄의 새싹처럼 그들의 새로운 시작도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들으시고 지수님 가족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